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비숍입니다. 지난번 제 근황을 듣고 이사한 집에선 더욱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덕분에 좋은 에너지 듬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받은 좋은 에너지로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전생을 거슬러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인연이란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 그 인연은 간혹 현생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쌓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전생의 인연을 거슬러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카르마가 있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인지, 이번 생을 통해 풀어야 할 카르마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다시 만난 인연도 있지만 이번 생을 통해 풀어야 할 묵은 감정 또는 다 전하지 못한 마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연이 전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카드를 통해 보여지는 내용을 최대한 꼼꼼히 읽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현재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리딩이 보여줄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카드를 고르실 때 생각했던 상대방과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연인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주세요. 또한 제가 준비한 것은 제너럴 리딩인 점을 감안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는 동안 이미 마음에 와닿는 카드가 있었다면 더보기에 준비된 타임스탬프 클릭하셔서 리딩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마음을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여기 준비된 5개의 카드를 보시고 지금의 상대방 또는 미래에 나타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실 시간은 여유 있게 1분 드릴게요. (1) 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성의 힘을 잃어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고 있거나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인관계나 우정관계 또는 썸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맺었던 인연의 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굳이 회복하려 하거나 되돌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끊어지는 인연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지내왔던 몇몇 사람들이지만 이젠 보지 않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는 등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한동안 쓸쓸한 시간 또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선을 주려 하지 않아도 자꾸만 눈에 띄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쓰여서 뭔가 짠하고 감싸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별이란 존재는 크고 화려한 빛을 낼수록 그 수명이 짧기 마련인데요.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작고 희미한 중성자 별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덜 뜨겁고 조금 덜 화려하지만 그 작은 별의 수명은 아주 가늘고 길게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인연은 여러분을 한동안 지켜봐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적도 있고 행복한 적도 있었고 용기 내서 다가가 볼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템퍼런스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엔 자신보다 먼저 누군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경쟁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선 자신의 욕심이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성숙한 마음과 한편으로 약간 비겁한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애틋한 감정을 애써 감춰야 했던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헌데 이 상대방의 마음엔 분명 여러분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는데 이분은 아직 이렇다 할 행동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자신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때 그 후 둘 사이가 더 서먹해지거나 또는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미리 걱정을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택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끌림이나 감정이 느껴진다면 또는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가벼운 데이트를 신청해도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만의 잔잔한 일상에서 오는 평화를 원한다면 그쪽을 선택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분간 혼자라는 외로움이 따라올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셔도 좋겠지만 또 한 번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타로 카드를 통해 지금 또는 앞으로 다가올 상대방과 여러분의 전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생의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냈던 이유가 전생에 여러분과 그들이 오래된 수건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의 치유를 위해 또는 더 이상의 카르마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인연의 끈을 놓아주었다고 보여져요. 또한 여러분은 전생에서 못다 이룬 사랑의 대상을 곧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마치 그 시기에 맞춰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와 인연이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마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처럼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려는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과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거나 마치 그 시기를 알고 있는 분들처럼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대방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의 모습과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혼의 재결합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생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다려온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하지만 전생의 약속과 그 바람을 전생에서 이뤘어야 했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생으로 이월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약속으로 묶여있던 인연이 이번 생에 와서야 드디어 그 약속이 개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의 카드를 살펴보면 전생의 삶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사람의 외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전생을 보여주는 카드에서 상대방은 여러분과 닿을 수 없이 먼 곳에 묶여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보,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생은 사람들과 상대방 사이에 쌓여있는 카르마를 풀기 위한 삶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행하는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업은 상대방 삶의 전반에 걸쳐 이행되었고 상대방이 살아온 전생의 삶이 끝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삶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약속이고 바람이고 간절한 소망이었던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길고 고된 시간을 거슬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전생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때의 모습과 상황을 살펴볼게요. 먼저 어센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출세, 진보, 향상 또는 상승에 대한 목표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전반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엔 사람에 대한 기대나 사랑의 메시지가 부재된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주변 지인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겉으론 담담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쓸쓸한 삶을 살아왔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카드엔 7번 펜타클과 여왕 펜타클 그리고 더 월드 카드가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적 감각이나 예술성 또는 여러분의 문학적인 성향이 성장함에 따라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나 가족의 삶을 여러분이 서포트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졌을 땐 주변으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 눈에 잘 보여서 이득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또는 여러분의 재력에 편승하여 편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차 사람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생에 보여줬던 선행이나 희생이 여러분께 아주 많은 복을 짓게 만들었고 전생의 삶은 끝났지만 전생에 지었던 여러분의 복을 이번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설정되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은 모두가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여왕과 같은 의지와 의연함을 가진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께 주어지는 삶의 순간을 소중히 보내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만나게 되거나 혹은 지금 만나는 그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떨지, 두 분은 각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인연이 되어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마치 슬픔을 통해 기쁨을 알아가는 분들 같아요. 추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면 또 그만큼 성장해 있기 때문에 삶의 시련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과 순수한 자아를 가졌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성향으로 나온 카드는 벌처, 대머리수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적과 같은 꿈과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쩌면 목표를 잃은 누군가에겐 스승과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겐 상담사와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성향이 연애로 이어진다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절대적이고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보여줄 수 있어요. 반면 상대방의 성향으로 나온 카드는 스크월, 다람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은 R에서 아직 부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또 자신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엔 잘 드러내진 않지만 겁도 많고 수줍음도 많아서 쉽게 상처받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여서 사람도 잘 믿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그런 경험 또한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의 몸은 어른일지 몰라도 마음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대방이 만나게 되거나 또는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면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의 모습에 컵의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고립된 자신의 자아에서 깨어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신 연령을 뛰어넘는 성숙함과 로맨틱한 충성심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게 되지만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보듬어줄 큰 물줄기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살펴보면 인생에서 진짜는 사랑뿐이다. 그리고 선물, 그리고 새로운 성장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여러분과 연인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초점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연인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연인에게 느끼는 부족함 또는 어떤 실망감 그리고 여러분과 살아왔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타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려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문제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 순간 두 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추억과 소중한 감정이 밑바탕이 되면서 두 분의 관계는 더 완전해지고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혼자보단 둘이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뛰어난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봐주는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한다면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소중한 인생 파트너를 얻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선택해야 또는 무엇을 선택해야 여러분의 삶이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미루는 것인지,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엔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은 지금 고립 상태 또는 교착 상태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함께 나온 컵 카드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소중한 무언가를 얻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면 그 슬픔이나 상실감이 두려워서 선택을 미루거나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진실은 마주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직면하기 불편할 뿐인데요. 간절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무언가를 잃게 되는 상실감과 슬픔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연인 간의 문제이건 그 외의 사람들과의 문제이건 분명 상황의 정리가 끝난 후에 여러분께 더 좋은 것들이 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가올 좋은 일과 좋은 인연에 더 큰 의미를 두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해야만 정리가 되는 문제이고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배나라 감나라 말해준다 한들 되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미궁 속을 헤매는 시간만 더 길어지게 된다고 보여져요. 이 두 개의 검카드가 주는 혼란과 정체는 결국 여러분이 눈가리개를 풀고 현실을 직시해야만 내적 갈등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면하기 꺼려지는 상황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바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내려놓고 다가올 시기를 기다리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이 순간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이익도 감당할 용기가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지않게 상대방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 펜타클 이 카드는 조금 서글픈 이야기가 함축된 카드예요. 어려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인 걸 알면서도 함께하는 그런 시기에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대방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과 상대방의 미래는 희망이 보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상대방 또한 여러분과 함께할 순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역경이나 이런 갈등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타로 카드를 통해 지금 또는 앞으로 함께할 상대방과 여러분의 전생엔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생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방황하거나 마음을 쉽게 다잡지 못하는 이유가 때가 되면 별을 따라 이동하며 연구를 하거나 점성술 또는 역사나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것을 탐색하고 여행하는 등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왔던 역마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전생에 영향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엔 역마살을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외국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우주를 탐사하고
게다가 인터넷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아주 역동적인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면 더없이 찰떡 같은 좋은 운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연애 생활과 연결시킨다면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 앞에서 발목 잡히고 싶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연애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에 짧고 가벼운 쿨한 연애로 막을 내리거나 돌아설 이유가 있을 땐 아무리 가슴 아파도 돌아설 수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대방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의 모습과 상황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상대방에겐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마치 거대한 한 그루의 사과나무처럼 해마다 자신의 모든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더울 땐 그늘도 되어주고 수명이 다하고 죽어서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땔감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고 보여집니다. 전생의 상대방은 자신의 열정과 신념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했던 선지자나 계몽주의자 또는 성직자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비전을 영적 제자에게 물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때 직관적으로 여러분을 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는데 아낌없는 시간과 공을 들여왔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인류의 숨겨진 진리와 신비, 탐험과 지혜를 찾기 위해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따르고 그의 말과 행동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발견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길을 찾는 등 상대방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멘토와 같은 역할에도 충실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도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번 생엔 여리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 당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아주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당시 여느 집 아이들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그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해 왔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점차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훗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운명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숨막히게 만드는 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의 모습을 예로 들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여러분은 너무 많은 지식을 깨우친 상태에 있었고 아는 게 병이라고 그 시대에 그런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만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식에 대한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한마디로 여러분은 공부가 제일 쉬웠던 그런 축복받은 두뇌를 장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여러분 앞에 나타난 현자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고 그러니까 당시 상대방은 마치 여러분이 간절히 찾던 그런 스승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길로 여러분은 가족을 떠나 상대방,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승님을 따라 여정을 나서서 원 없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우고 많은 것을 배워나갔지만 한편으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했던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슬픔을 간직한 채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앞으로 만나게 되거나 혹은 지금 만나는 그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두 분은 각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인연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챕터마다 이렇게 2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나온 이 달 카드 또한 2번 카드와 비슷한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작은 고민 하나도 쉽게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카드 전반에 걸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전생에 가족을 등지고 여러분의 꿈을 쫓아 떠나면서 여러분과 가족 사이에 지어진 카르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한 번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든다거나 여러분께 일생일대의 기회다 싶은 일들이 주어지려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사건이 생기는 등 마음 같아선 여러분의 뜻대로 밀고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타고난 성향을 보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코뿔소와 같은 의지를 가졌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카드가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를 보면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때라는 걸 말해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후회했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장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지금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때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대단한 지혜이고 간절히 원하는 걸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또한 정말 위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상대방의 성향으로 나온 카드는 카멜레온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의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고 모든 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때론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다릴 줄 아는 관대한 사람으로 때론 여러분과 함께 속도를 맞춰 달릴 줄 아는 기사의 모습으로 나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오는 길을 마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전생의 상대방은 여러분이 알고자 했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여러분이 더 알고자 하는 이 세상엔 배움의 경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열린 세상의 길로 함께 가주길 제안했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도록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 카르마를 풀고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한편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자 하는 연인이자 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경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면서 행복했는지, 어떤 것이 후회로 남았는지, 상대방이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때때로 현실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께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상대방 또는 가족을 만나기 어렵거나 만날 상황이 안 된다면 톡이나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기 어려웠던 속마음을 전하거나 가볍게 일상적인 소통을 자주자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상대방과 여러분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어떤 작은 연결고리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부족하게 느꼈던 사랑의 주파수를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Love, 사랑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나 받는 것이나 모두 큰 선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책은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과 아주 깊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뒤틀리고 일그러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은 아마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의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마음에 새겨진 추억이 다르고 심지어 좋아하는 컬러나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연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옷 스타일,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레이 컬러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오렌지 컬러를 좋아하는데 서로 좋아하는 컬러가 너무 다르다고 두 컬러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며 싸우거나 그 때문에 맘 상하거나 헤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기억해 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서로의 성격이 다르거나 말투가 다르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존중받아야 하고 더 배려해야 할 부분인데 어쩌면 조금 뒤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 나온 카드를 보면 누군가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크게 달해있지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7번 컵 카드는 분명히 여러분께 혼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헌데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9번 펜타클,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으로 뛰어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보여져요. 그로 인해 여러분 삶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안락함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10번 컵 카드.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진 안정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긴 인생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전부가 아니라 분명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 또는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잠시 잊고 지내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과거나 현재에 갇혀있기보다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스스로 귀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타로 카드를 통해 지금 또는 앞으로 다가올 상대방과 여러분의 전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실에서 두 분이 마주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생의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은 살아온 삶의 결이 너무도 다르지만 우연히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운명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서로의 마음이 같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애틋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했고 배려하고 참아주는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었건만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건 싸늘하게 변해버린 시선이 전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은 둘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더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 상대방이 여러분께 해준 것은 사랑이 부족한 가정을 지키며 고통스러운 삶을 혼자서 살아가도록 모른 척 했다는 건데요. 그럼 상대방은 어째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건지 그의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정적 해방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늘 고통받고 두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어머니에서 상대방에게로 이어졌고 그런 억압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말과 의견 따위는 한낱 공기 중의 먼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부당하는 그런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오기로 그의 선한 마음은 분노로 변했고 아픔과 슬픔을 분노와 오기로 밀어내면서 어쩌면 살아있기 때문에 버텨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와중에도 나름 성실한 성인이 되었고 마치 하늘에서 가여운 상대방을 위해 기회의 동아줄을 내려준 것처럼 정말 운 좋게도 티 없이 맑고 선하고 부유하게 자라온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 다정한 부모님, 그림 같은 집,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여유있고 우아한 행동,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얻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동경의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상대방 자신조차 속을 만큼 아주 강력한 체면을 스스로에게 걸어서 자신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사는 동안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기는커녕 마치 본물처럼 터져버린 감정의 해방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며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삐뚤어진 자기 만족에 취해갔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어린 시절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준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서 강해지려고 노력했던 여리고 선한
어찌 보면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지만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그런 안도감과 해방감이 아마도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상대방의 감정을 폭주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은 어떤 전생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어번던스, 풍요의 카드가 나왔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전생에 여러분의 집안은 그야말로 부자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이었다고 보여져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고 또 쓰는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슈퍼리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살아왔고 부모님이 베풀고 기증하고 증식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사람에 대한 존중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좋은 면을 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착한 심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좋아하는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상대방과의 결혼까지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이 결혼과 동시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러분 삶엔 그때부터 불행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늘 혼자였고 기다렸고 때론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면서 어린 시절 사랑받으며 살아온 삶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표정은 일그러지고 죄 없이 죄인처럼 살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그런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끝내 상대방 곁을 떠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법도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너무나 무책임한 삶을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행동 때문에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카르마를 지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생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났거나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도 여러분께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만나게 되거나 혹은 지금 만나는 그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떨지, 두 분은 각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인연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는 사이는 맞지만 지금 두 분 사이엔 어떤 연결고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서로의 존재를 아는 정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위해선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상대방은 지금껏 편안한 친구 사이로 지내왔는데 뜻밖의 감정 변화로 그 친구를 보며 설레임을 느꼈거나 또는 별다른 썸도 없이 직장 동료나 선후배로 지내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지금껏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대상에게 설레는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이 감정의 출처를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성향으로 나온 카드가 기린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도 상대방은 평소와는 약간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미묘한 감정 변화가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다고 보여져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여러분께 느껴지는 주파수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주파수를 상대방도 느끼는 것인데요. 다만 상대방의 성향이 기린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방은 좀 더 예민하게 분위기나 공기의 흐름을 캐치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상대방은 감이나 촉이 좋은 분이라서 주변의 미세한 변화나 분위기의 흐름을 금세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여러분의 성향으로 나온 카드는 코요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서둘러 마음을 접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감정이 생겨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해결할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고 감추려 할수록 행동은 과해지고 생각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어쩌면 이번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급하게 해결하려 하거나 여러분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감정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없애려 한다면 분명 실수를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전차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마음이 상당히 다급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면 실수를 유발하고
행동이 다급하면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전차 카드는 분명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줄 어떤 수단이 여러분께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목표는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좋은 카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좋은 카드에 데스티니, 운명적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게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세 개의 메시지가 함께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여러분 운명에 새겨진 인연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고 그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급할 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최근 상황으로 나온 카드는 한결같이 여러분이 곧 안정기에 접어든다. 일이나 학업과 관련된 것은 힘든 시기를 거의 다 지나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말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과 같다면 이런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 않고 걱정스러운 마음과 뭔가 방해를 받는 것 같은 약간의 두려움도 느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애써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께 나온 카드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밝고 화사하다. 좋은 소식이 있긴 있겠구나. 이 정도는 느낌으로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전생과 관련된 여러분의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니까 지금의 카드를 여러분의 연애와 관련된 상황으로 풀어보자면 일단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대방 또는 앞으로 상대방이 되실 그분은 지금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소중한 기회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 4년이란 시간을 준비해온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상대방의 카드가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면 아마 두 분은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기획하고 준비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은 이미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상대방의 학업이나 일 또는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여러분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태양카드로 승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순탄하고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불상사를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에 좀 더 집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기대하고 걱정하는 일, 온 신경이 집중된 이번 일을 먼저 잘 치르고 나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거나 또는 진지하게 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타로 카드를 통해 지금 또는 앞으로 다가올 상대방과 여러분의 전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께 나온 전생의 카드를 보면 이번 생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불길한 마음, 간혹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상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전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포나 두려움은 마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두려움에 잠식되면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런 기분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한 번쯤 용기를 내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집에 혼자 있는데 무서움을 느낀다면 그때를 대비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는다거나 만약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어떤 순서로 이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등을 미리 계획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대피할 경로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대피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실전에 필요한 상황을 직접 대비하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필요한 호신술을 배워놓거나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귀신이 나올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무섭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현관이나 아니면 여러분 방문 앞에 마늘이라도 한 다발 걸어놓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잘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영화나 구전을 통해 한 번씩 듣고 당시에 무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잊어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느끼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지구대 번호를 저장해 놓는다거나 현관문에 안전 잠금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사실 저는 해가 지기 전에 집 문단속을 아주 꼼꼼하게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둠이 무섭고 귀신을 무서워해서 현관 테라스에 마늘다발도 걸어놓고 삽니다. 그게 저를 확실하게 지켜주진 않더라도 걸려있는 마늘과 잘 잠겨진 문을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어둠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이나마 그런 것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생에 여러분은 어째서 이토록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관된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의 전생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은 전생에 왕국의 공주로 살았던 분 같아요. 여러분의 상대방으로 보여지는 분은 여러분의 쌍둥이 남동생, 그러니까 다음 보위를 이을 왕자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이런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고 현실이 되었는데요. 두 분을 낳아주신 어머님, 그러니까 여왕님은 출산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나라의 국모 자리는 그리 오래 부여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인 왕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셨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러분과 쌍둥이 동생은 유년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때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린 그날이 다가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엄마인 새 여왕이 왕위 찬탈을 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에 손 쓸 틈도 없이 모든 지휘권이 여왕의 손에 들어갔고 그리하여 국왕을 죽이고 다음 보위를 이어갈 적통인 쌍둥이 동생마저 무참히 죽였다고 보여져요. 이제 하나 남은 왕의 혈육인 여러분을 감싸고 보호하던 주변 사람들마저 모두 죽어나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을 마주하던 그때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여왕의 모습은 마치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자신의 운명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 순간의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로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길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땐 악랄한 여왕이 왕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영혼이 구천을 떠돌듯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이 서린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보다 앞서 죽임을 당했던 동생과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길을 인도받고 나서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영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전생에 있었던 일을 알고 나면 간혹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가 모두 전생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덮어씌워지면서 유착되어 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 그때마다 좋은 기억을 더 많이 채워나가다 보면 나쁜 기억은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대방으로 이미 마주쳤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의 인연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분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전생에 쌍둥이로 태어나 함께 삶을 살아왔고 또 같은 날 세상을 떠나면서 아마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면 꼭 지켜주겠다 다짐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두 분을 연인으로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만나게 되거나 혹은 이미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두 분은 각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인연이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운명적인 끌림 또는 이미 여러분의 에너지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왜 기가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처음 손을 잡으면 손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요. 상대방의 현재 성향으로 나온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게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장 항복하겠다는 이런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미 사랑에 빠졌고 마음은 이미 여러분께 중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두 눈에 불이 붙었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돌진하려는 그런 나방의 성향 그대로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고 보여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만약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다행인진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은 상당히 진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심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상대방의 직장이나 경제력, 사회적 위치가 부족한 듯 보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가족분들 중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갖고 있는 땅이나 집의 가치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상대방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훗날 조금씩 증여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어른들께 잘 보이고 잘 해드리면 여러분께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볼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면 먼저 화이트 레이번, 하얀 까마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온도가 많이 달라요. 이성적이다 못해 조금 차갑고 싸늘한 분위기를 내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약간 화난 사람처럼 도도한 이미지가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봐도 그런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칼은 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누구를 겨냥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유연하고 우아한 컵의 여왕과 같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선하고 착해 빠져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이나 상처 또는 무시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방어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걱정하고 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보여줘도 괜찮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된다면 딱 잘라내기보다 조금의 여지는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은 앞서도 리딩을 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소울메이트와 같은 인연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귄다 안 사귄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 가볍게 썸 타듯 지켜보고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서로에 대해서 편하게 알아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울메이트라는 인연은 살면서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소중한 사람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울메이트를 놓치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다시 되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곧 소울메이트와 같은 사람이 다가올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은 지금의 삶 또는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께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 흔들어도 여러분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큰 용기를 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보단 앞으로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의 내용이나 애써 공들여온 것에 대한 결과나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지먼트 카드는 함께 나온 카드에 영향을 받는데 함께 나온 카드가 더 선 태양 카드여서 지금의 상황보단 나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저지먼트, 심판이란 뜻을 가진 이 카드는 그리 호락호락한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해왔다면 좋은 결과로, 열심히 해왔다면 그만한 보상으로,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또 그만한 대가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저지먼트 카드의 부활, 재탄생, 회복, 희망, 재평가, 재회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주는데도 이전과 같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업자득과 같은 의미도 따라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나온 태양 카드 또한 여러분이 앞서 한 번의 고배를 마셨거나 이별이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은 기운이 느껴지지만 항시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8개의 지팡이는 분명 좋은 소식이 오긴 하는데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또는 여러분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추가 합격자 발표 소식일 수도 있고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잘 지내고 있냐는 그런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좋은 제안을 받게 되거나 주식을 손절매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호재로 턴어라운드 종목이 되는 등 그러니까 뭔가 반쯤 포기했거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급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대비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폭죽을 너무 빨리 터뜨리거나 또는 너무 서두르거나 여러분의 속마음을 쉽게 내보여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으로 보여지는 분의 카드를 보면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행동 반경을 잘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공간에서 나름 만족스럽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조용히 정보가 새지 않게 남모르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진 않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업적을 쌓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학생이라면 독서실이나 고시원 또는 자신의 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인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실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인터넷을 통한 업무나 통신 판매와 같은 업무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적은 만큼 여러분과의 만남도 어쩌면 메시지로 주고받게 되거나 아직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보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타로 카드를 통해 지금 또는 앞으로 다가올 상대방과 여러분의 전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생의 카드를 보면 용서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상대방이나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해결하거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자신을 이제 그만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로 보여져요. 그럼 전생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팠는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강력한 생명력을 양의 에너지 또는 남성적 에너지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전생에 여러분을 아끼고 지켜주고 여러분께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호해준 태양과 같은 소중한 분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성장해 나갔지만 그곳에서 여러분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이자 마치 가족 같은 누군가와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였던 시절 전쟁이나 재해 또는 전염병과 같은 대재앙으로부터 부모님을 잃었지만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여러분을 마치 자식이나 제자처럼 거둬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태양처럼 생각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자 스승님 같은 존재로 여러분은 그분의 집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그분의 자식들과 함께 지냈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지내는 아이들과 여러분은 단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들과 산에서 나는 약초를 다루는 법이나 그것을 이용한 치유법도 익히고 위기나 재해, 전쟁으로부터 자신과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며 마치 스카우트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하나둘 성인이 되면서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토대로 나름의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당시 세상에 무서운 편견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뛰어난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가진 치유 능력이나 지혜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분명 그들에게 고마운 존재였지만 이런 일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전해지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은 마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이 바로 태양과 같은 스승님의 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상대방이었는데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음모에 휘말린 상대방을 구해내기 위해 여러분은 갖은 애를 써봤지만 끝내 죽음으로부터 상대방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미안함과 여러분을 길러준 스승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분노와 불면증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짜증이나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위해 더한 희생도 대신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이런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세상을 원망했을 뿐 엄청난 고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마치 순교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을 용서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해했더라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러분도 상대방도 어린 나이에 너무나 아픈 시절을 살다가 갔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두 분의 짧은 인연이 안타까운 나머지 이번 생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만나게 되거나 혹은 이미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두 분은 각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에겐 어떤 인연이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현재 성향으로 보여지는 카드는 꿀벌 카드가 나왔는데요. 꿀벌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매우 협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신껏 믿는 어떤 것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전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마법 같은 결과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과를 포기할 정도로 무언가에 강한 신념을 갖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은 무한한 꿈을 꾸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의 자루에 여러분의 꿈을 모두 담는다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다거나 하나의 과목만 죽자사자 파고 있거나 한 회사만 타겟으로 삼고 입사 지원서를 될 때까지 넣어보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본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의 흥미가 폭발할 수도 있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안정적이고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그런 회사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데스카드는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의 성향상 버리지 못하거나 쳐내지 못한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에서 눈을 돌리거나 피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황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음 카드가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거나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수도 있고 진리라고 믿었던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잘못 자라난 싹을 자르고 가지를 쳐준다면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께 유리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공정함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조치도 행동도 바로잡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다면 여러분께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상대방의 성향으로 나온 카드는 땅돼지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번 생에서도 전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이 쓰여지길 바라는 분들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온 타로 카드를 보면 교황과 컵의 여왕인데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은 아마도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갈등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길을 인도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지도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은 심지가 깊은 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분은 마음이 여린 분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되었든 상대방은 아주 선한 본성을 가진 분이지만 이런 성향을 연애와 연결시켜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고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사실 오해받기도 딱 좋은 상황이어서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게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상대방의 꿈과 이상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래서 상대방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두 사람은 진심으로 행복한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나온 조언 카드를 마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사랑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함이 존재한다는 메시지와 진실한 사랑, 그리고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대방으로 보이는 분은 일회성 만남으론 절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꽃이라면 상대방은 나뭇잎이기 때문에 두 분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깊은 교감이 있어야만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은 각각 두 그루의 나무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잎과 여러분이 가진 꽃이 만나 완성된 한 그루의 나무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느 커플처럼 분명 많은 고비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그런 날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소중히 지켜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